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 25분입니다. 오늘은 시쳇말로 불금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뒤에 이제 비가 쫙 내리니까 선선하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 부르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광수야 소주 한잔 하자, 수시로 연락 좀 해라 라고 하시지만은 그렇게 쉽게 연락을 하기는 좀 그런 관계라서 오늘은 좀 생각이 나긴 나네요. 경북신문을 제가 빼들었고요. 오늘자 갓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갓, 오 마이 갓, 그 갓이 아니고 머리에 쓰는 갓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숫돌이라고 하는 작가가 갓 이야기를 만화로 소개한다 그래요. 이달의 일기라는 코너에다가. 그러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 위에 올린 욕망이다. 아무나 쓸 수 없는 목숨이자 자존심이 조선시대의 갓이다. 사회적 위치를 알리는 일이자 질서를 시각화했던 역할이다. 모든 건축물 그리고 그 건축물들의 배열은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그 시선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권력과 질서를 시각화하는 역할로서 이제 갓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고요. 신분제도 철폐로 사라졌다. 신분제도 철폐로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 양반 계층에서 일제시대를 그토록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오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래는 우리가 조선의 성군으로 꼽는 세종 때, 거의 나쁜 걸 많이 만들어낸 임금이죠. 세종 때 대한민국의 폐단 중에 가장 핵심이 저는 이 오래, 허례, 허식, 명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다. 망근의 좌우에는 관자가 있다. 지금도 눈의 좌우에 있는 명칭을 우리가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갓이나 신분제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복장을 통해 사회적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뭇 약간 비판 섞인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갓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표식을 상징적으로 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적으로 배지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은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무슨 주민인가요? 남자 이렇게 안경 끼고 그 사람이 보면은 배지를 많이 달죠. 노란 리본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나비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달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실제 나이키 운동화는 못 신어도 고무신에다가라도 나이키를 그려가지고 이건 조선 나이키다 이렇게 막 백고무신 신고 다녔던 생각이 나고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쫄따구 때 하나씩 훈련을 그냥 뭐 100km 행군 뭐 이런 거 말고 패스하는 그 과정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 자격 강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이제 폐용증과 함께 패치를 하나씩 이제 달게 되죠. 이제 그런 훈련들이 짬밥 지나가면서 이제 쌓임으로써 하나씩 달게 되는데 휴가 나올 때 이제 뽐내기 위해서 이제 주렁주렁 붙이고 나오는 거죠. 또는 받지도 않은 훈련도 심지어는 그 패치를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붙이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쫄따구일수록 내공이 약할수록 그런 걸 잘 붙여요. 그게 이제 중사 계급 넘어가고 하사관으로 칠 때는 상사 원사 되고 장교로 칠 때는 소령 중령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거 다 뗍니다. 떼고 이제 기본적으로 명찰은 달아야 되니까 그거 이제 달고 다니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지향하는 점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어떤 자부심을 표현할 때도 배지를 달고요. 지금은 쓰진 않지만
근대에서 근대화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모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도 물론 군인들이라든지 뭐 제복 입는 사람들은 모자를 당연히 이제 계급을 다는 표식으로서 쓰기도 하지만은 과거에도 역시 이런 갓을 비롯해서 주렁주렁 어떤 표식을 달고 색깔로 표현을 하고 모양으로 또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 거죠. 그 상징의 가장 큰 상징이 바로 이제 지붕이 되겠습니다. 기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와도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한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중국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갓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듯이 우리 좌익들이 한일 관계 파탄 내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일본의 정오심을 심기 위해서 일제 잔재 청산한다라고 하면서 글자도 바꾸고 뭐 나무도 캐내고 생 난리 구슬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에너지 열정의 한 10%만 중국 잔재를 청산하자. 이 한반도 땅에 가장 피해를 입힌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잔재를 청산하자고 했을 때는 기와를 다 털어내야 되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돈을 벌고 또 자기 족보를 세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을 짓게 되면은 우선 기와부터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박제가가 중국에 다녀오고 난 뒤에 북학의라는 기록을 남기고 박제가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작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학파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은 말 그대로 호에 어울릴 만큼 다산이잖아, 그죠?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을 남겼는데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삶의 지침으로서 내린 단어가 성실입니다. 성실이고 참고로요. 박제가는 자기가 자식들에게 남긴 자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표어로서 즐겨 썼던 단어가 절제입니다. 절제. 박제가가 굉장히 그 기록들에 보면은 에너지 분출되는 것을 누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날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인생의 지침을 썼다는 재밌는 현상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록물들이 별로 많지 않은 박제가의 기록물 중에 이제 북학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판 국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박제가가 기와는 전쟁에 취약하고 무게가 너무 무겁다,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돌을 써야 된다, 난방, 단열재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밑에 군불만 더욱더 세차게 떼게 되고 위에는 우풍이 새가지고 엉덩이는 익을 듯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서술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산에 나무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꾸만 나옵니다만은 실용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쓸데없는 명분이다. 지금도 뭐 보면은 명분을 추구하는 거야 뭐 개인의 자유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브랜드 있는 옷을 탁 붙이고 다닌다거나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생긴 브랜드 아시죠? 그거 하나 정도 탁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 글쎄요, 뭐 여성들의 심리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 조금 웃기거든요. 예. 꼭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백고무신에다가 이렇게 그어놓고 조선 나이키다라고 신고 다녔던 그 심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속으로는 웃습니다. 뭐 그분들의 뭐 취향이야 제가 뭐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요즘은 또 노브랜드라는 게 또 나오죠. 근데 노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브랜드 별로 추구 안 해. 그 촌스러워. 그냥 브랜드 없는 노브랜드를 나는 입어. 또 그런 물건을 사. 그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역시. 그거 역시도 그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이 내세우고자 하는 그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금방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과 대입시켜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특히 남성들이 이렇게 뭔가를 붙이고 다니고 하는 것들은 지위를 뜻합니다. 지위. 지위를 보고 여성이 뭐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 수컷의 지위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정자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 잉태되는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선택할 때의 조건이 바로 남자가 갖고 있는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브랜드, 그 사람의 직업,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그런 거를 붙인 것을 여성들이 유심하게 보게 되고, 남성들은 여성들의 신체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은 또 그런 게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여성들은 의외로 남성의 신체보다는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선택하고 싶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키입니다. 근데 키는 지금은 우리가 패션이라든지 어떤 미적 감각에 의해서 키 큰 사람, 와, 좋아, 훤칠하게 빠졌어, 슈트빨이 잘 맞아, 이런 거는 이제 인류의 긴 역사로 볼 때는 아주 짧은 남성 선택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키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은, 그전 더 길었던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는 사냥이죠. 그래서 수컷은 사냥을 해야 됩니다. 암컷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여성은 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음에 이사갈 동굴은 어디가 좋을까, 또는 내일은 저기에 열매가 다 있겠군,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어린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애를 학교 앞에 데려다 놓고는 카페라든지 어떤 뭐 가게 앞에 서가지고 많은 수다를 통해서,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디에 가면은 물건이 사다더라, 오늘은 저기 탑마트, 무슨 마트 이런 데가 좋다더라, 이런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내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냥에 기반하는 사회에서는 큰 키가 불리하게 되겠죠. 숨겨야 되고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데는 작은 몸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큰 키를 왜 선호하느냐, 여성들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적인 감각을 보게 되지만은, 큰 키가 생존에 불리한데도 왜 선택을 하느냐. 예를 들어 공작새의 화려한 것은 오히려 표적이 되기 쉬운데 왜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선택이 되느냐. 거기에 따른 또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큰 키를 가졌음에도,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졌음에도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 우월한 유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암컷 여성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신체적인 걸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면, 아까 지위를 1번으로 본다고 했지만 신체적인 것은 이제 키를 봅니다. 남성은 거의 뭐 외모를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성이 누가 저에게 커피를 탁 이렇게 쏟았어요. 그 여성이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다가 저에게 탁 커피를 쏟았어요. 남자에게. 딱 돌아봤는데 엄청 예쁜 겁니다. 그러면은 예 하고 화가 덜 나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여성이 커피를 딱 쏟았는데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딱 봤는데 엄청 못생긴 겁니다. 그러면 막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 아마 제 말을 듣는 남성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남성들은 여성의 이제 외모의 선택의 기준을 많이 두는 거죠. 제가 왜 다 아는 분들도 있을 만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명분에 찌든 그런 풍속이, 그런 DNA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7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그 명분에 찌든 DNA가 70년 만에 우리가 얼마나 벗겨졌을까,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 돼. 굉장히 더러운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인간의 평등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이 무엇이든, 성이란 건 이제 성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남성, 여성, 성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출신, 고향이 어디든, 그 사람의 학력이 무엇이든, 키가 작든 크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영화 대사로도 표현되는 저가 아버지가 뭐 하든 말든, 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리고 그 가격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우리 박정희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를 걸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조선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계속 노비. 엄마가 노비면 다 노비. 예, 종모법을 만든 게 우리 세종 성군이죠. 그런 사회에서 아니야. 일해가지고 돈 벌면 내 것이 되고 소유입니다. 소유는 곧 이퀄 자유가 되겠습니다. 소유와 자유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유의 확장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를 계속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개인의 소유가 그리고 자유가 가장 축소된 것이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몇 시간만 올라가면 있는 바로 조선, 후기 조선, 북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에 찌든 DNA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제가 어제도 그 방역하는 차 말씀드렸잖아요. 노즐에 나오는 연무식 방역. 공무원들은 그게 효과 없다는 거 알아요. 보건소 담당자는. 시민들이 공무원 너희들 이 판국에 왜 놀고 자빠졌냐라는 소리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 보여주기 식으로. 세월호 빠졌을 때 조명탄 안 쏴도 되는데 밤새도록 조명탄을 수억 원어치 계속 쏴 올려서 뻥뻥 터트려주는. 그래서 저거 왜 하냐라고 따지면 네 자식이 죽어도 네 그런 소리 할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실리를 추구하는 백성이 아닌 실리를 추구하는 국민이 되었나? 명분이 아닌 실리를 추구하는 국민이 되었나?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심 잡힌 사회가 되어 있나? 지금 중공 바이러스 가지고 저는 혹시나 제가 말 실수한 게 있을까 싶어 가지고 어제 제가 엎드려 자기 전에 2월 달부터 해서 중공 바이러스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언급했는 영상 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돌려보진 않는데요. 뭐 저는 제 말이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별로 틀렸는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갓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짚어보는,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